2023년 6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첫 벌론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8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 개봉을 앞두고 46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박원순 죽음을 미워하지 말라, 이 첫벌론 영화를 개봉하지 말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죽은 박원순이 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네요. 박원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원순을 좀 복잡하게 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거는 그가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한 것보다도 그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저는 궁금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등 46개 여성단체가 첫벌론 개봉을 철회하라 란 회견을 가졌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그러면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추라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 첫벌론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답니다. 8월달이 되면은 박원순 씨가 숨진 지 3주년이 된다네요. 그때 맞춰 개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영화 내용은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피해자다, 당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왜 그런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때문에 이 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시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박원순이가 성희롱을 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각종 성희롱 피해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 뭐라 그랬지 아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이 다큐를 개봉하겠다고 예고하며 피해자에게 칼끝을 거누고 있다며, 이거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박원순의 과를 지우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라 그랬습니다. 박은하 직장갑질 119 젠더폭력 대응위원회 위원장은 가해자는 죽었지만 망령이 돼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박원순 죽음에 대해서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박원순 미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 봄이었죠. 박원순 씨가 죽었을 때 제가 문재인과 박원순 관계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둘은 사법시험 동기동창입니다. 성적은 박원순이 좀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단국대학교 출신 박원순이 경희대학교 출신 문재인보다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변호사가 순서가 이제 판사 다 뽑고 검사 뽑고 성적이 안 되면 변호사니까. 박원순은 검사가 됩니다. 근데 검사도 성적순으로 성적이 좋으면 서울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갑니다. 박원순 씨는 초임지가 대구였죠. 대구면은 광주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았다. 제주도가 있긴 하지만 제주 빼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박원순과 문재인 사이가 그 후에 좋았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졸업할 땐 둘이 사진도 같이 찍을 정도로 가까웠지만 쭉 정치 노선 때문에 박원순 씨는 서울대학교를 1학년 입학했다가 잘렸죠. 그래갖고 단국대학교를 졸업했다. 또 경기 출신이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서 문재인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씨는 노무현 때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하면서 요직에 가버렸죠.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 재단인가 하면서 험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정치력은 문재인이 높은 걸로 갔었죠. 그래서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으로 있었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박원순 씨가 이제 문재인 이후에 차기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는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 문제로 박원순 씨가 자살을 하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국가장, 대한민국 장처럼 서울시 장이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를 동원해서 아주 장사를 잘 치르게 해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씨가 돌아갔었는데 그거는 아주 초라하게 치르려고 했습니다. 또 그분 유해는 국립묘지도 못 가게 하려고 길을 썼는데 그냥 육군이 육군장으로 하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만, 이 박원순 씨 죽음은 서울시장 참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했고 상당히 많은 세금을 쓰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박원순 씨는 자기 고향이 창녕입니다. 창녕에다가 고향 선영 밑에다가 산소를 만들었는데 2021년에는 누가 이 모소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원래 이 박원순 씨 산소를 마석에 있는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겼습니다. 마석의 남양주 모란공원 묘지죠. 모란공원 묘지가 원래 이름인데 거기에 전태일 씨 등 문덕번 사람들 묘소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스스로 민주열사 묘역이라고 이름 짓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그렇게 아름답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운영했던 단체는 아름다운 재단이지만 모란공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이장을 해버렸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놓고 나서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이 이 박원순이 피해자다라는 쪽으로 영화를 만들어 개봉하려고 합니다. 저는 박원순 씨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기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 박원순 씨가 숨진 그 와령공원 일대의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그곳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지금도 가면서 그래요. 여기서 택시를 내서 여기로 가서 이쪽에서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8월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이 산에 와 있고 내가 보면 이 산에서 어디 이 나무 저 나무 봐도 목을 맬 만한 나무가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청와대가 있었고 와령경홈에서 바로 붙어갖고 수도방위 사령부가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 수많은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목 같은 걸 다 제거해서 나무 숲속에 누가 숨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서울 성곽, 한양 도성이 있습니다. 성곽 안쪽은 더 공개된 쪽이고 바깥이 조금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잡목을 제거해서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눈에 띄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 문재인 정부가 감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자들이 와령공원에서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쪽 성균관대학 쪽으로 몰려갔는데 시신을 어디로 뺐느냐? 성북동 쪽으로 뺐어요. 핀란드 대사관 쪽. 반대편으로 뺐어요. 그 기자들이 몰랐지. 그거 빼가지고 어디로 갔냐?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가까운데.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사인이 뭐다 공개하는데 공개는 안 했고 사망진단서도 공개를 안 했죠. 분명히 사망진단서는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변사 처리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고 약물에 의해 죽은 건지 목을 맨 건지 투신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암살 도기가 썼는지 아무것도 공개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언론들도 그때 그 강하게 문제 제기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공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사인 사실을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씨가 과연 자살한 거냐, 자살당한 거냐, 아니면 타살이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미스테리지. 지금 성 문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그리고 이 박원순 씨가 그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비서실에서 전화를 했죠. 비서실장은 서울대학교 운동권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 때 강철, 김영환 씨랑 같이 구속됐던 사람이죠. 그 친구는 거기서 풀려나올 때 깨알같이 적은 그 사실들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자기 학문에 넣어서 감춰갖고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박원순 씨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박원순 씨가 출근 안 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령공원에 있다는 걸 알고 뭐 전화를 숱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아직도 공개된 바가 없어요.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하면서 수많은 좌파들이 서울시장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또 서울시 산하단체에 근무했고 예를 들면 탈핵정책을 펼쳤고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탈핵정책을 할 때 후쿠시마 사고로 1600명이 죽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할 때 그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던 김수영 사회수석 바로
박원순 밑에서 서울시 발전연구원장인가 하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가 집권하기 전까지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하면서 숱한 좌파들이 서울시에서 몸을 키우다가 문재인을 따라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좌경하려고 그랬죠. 그런 문재인이 박원순이 죽었는데 사인을 안 박혀. 이게 진짜 미스테리지. 이걸 추적을 해야지.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끊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검을 했었어야지. 그런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부터 하고 싶어요.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왜 자꾸 이 박원순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이 장난들이냐 이거죠. 박원순 씨는 경기를 나왔습니다. 경기 나오신 그 동기들을 제가 몇 분 알아요. 같은 변호사들 몇 명 친구들이 있어요. 박원순하고 친했던 사람들. 저한테 그럽니다. 박원순이가 돈이 없다고? 웃기지 마. 어디 땅 사놨다고 얘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사람 세상에 아는 거랑 달라. 그리고 박원순 씨 아들은 군대 안 가서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 아들. 영국 유학했잖아요. 무슨 돈으로. 딸은 서울대 미대 갔다가 서울대 법대로 편입했잖아요. 뭐가 많은 미스테리가 있어요. 부인도 궁금한 사람이에요. 뭐 대구의 부잣집 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늘 박원순 씨는 돈이 없다 그랬는데 반대편 증언은 굉장히 많은 돈이 있다. 그 사람은 험불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박원순의 진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박원순이가 오히려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는요, 보기 나름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친 사람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나도 그날 사정이 이러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11.6 때 두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숨졌다는 거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를 비난합니다. 박원순과 이 여성 비서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죠. 그리고 박원순이 아름다운 재단을 했다고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는데 진짜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그의 사인은 뭘까요? 지금 좌파들이 계속 영웅 만들기를 해요. 강릉 지원 앞에서 분신 자살한 사람을 영웅으로 띄우려고 하고 뭘 띄우려고 하다 이제 박원순으로 갑니다.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대한민국 사회를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변론 개봉이 아니라 사인 공개가 먼저다. 박원순 미스테리를 정말 캐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 단국대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박원순이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많이 봐주고 있죠.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박원순 사인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제대로 된 게 아니겠지. 문재인 정권의 압력 때문에 대충 정리했겠지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